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탈리아 3대 와인 중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시간에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어떤 와인이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이탈리아 3대 와인 중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DOCG 등급의 와인으로, 이탈리아 토스카나 시에나 지역의 몬탈치노라고 하는 마을에서 어두운 컬러, 두꺼운 껍질, 높은 탄닌과 산도를 지닌 산지오베제 그로스라고 하는 토착 품종 100%로 해서 만들어지는 드라이한 스타일의 레드 와인이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생산 지역과 특징은 어떻게 돼?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처럼 별도의 생산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또 몬탈치노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아. 그래서 4개의 언덕의 변두리로 나눌 수가 있지. 북쪽 같은 경우에는 배수성이 뛰어나고 기후가 서늘해서 산도와 구조감이 좋고 장기 숙성에 적합한 와인을 제공하고, 가장 유명한 크루 중 하나인 몬토솔리의 본거지이기도 해. 그래서 유명 생산지로는 레키우제 디 소토, 일 마로네토, 일 파라디조 디 만프레디가 있어. 남쪽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이 더 많고 자연적으로 움푹 들어간 지형에 위치하여 있는데, 바람으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고 비가 적게 오고 평균 기온이 더 높은 여름에는 비가 더 적게 내려. 대체적으로 따뜻한 기후 덕분에 향이 풍부하고 탄닌이 부드러운 캐릭터를 생산하고, 대표적인 생산자는 콜도르자, 리시니, 카세바세 솔데라, 비온디산티가 있어. 동쪽의 저 지대에 위치해 있고, 오르치아와 옴브론의 강 때문에 매우 덥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동남쪽으로 기울어진 포도밭은 몬탈치노의 중요한 산인 아미아따 산을 바라보고 있고, 아주 양질의 모래 토양 덕분에 깊고 복한 미를 느낄 수 있는 와인을 생산하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와이너리는 카사노바 디 네리, 나포르나취에, 풀리니 와이너리가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쪽은 매우 덥지만 덜 습한 기후이고 숲이 울창한 초목지대로 해풍이 불어오는데, 와인 맛이 아주 풍부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의 중요한 양조장은 까살라이아, 카스테이지오 콘도 디 프레스코발디, 비안델레 비네 안티노리라고 하는 와인이 있어. 이렇게 4개의 언덕은 와인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기여를 하고 와인마다 고유의 캐릭터를 제공하고 있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와인의 의무 숙성 기간과 캐릭터는 어떻게 돼? 공식적으로 가장 긴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되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같은 경우에는 5년의 숙성 과정 중에 2년의 오크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되어야 하고, 리세르바크 같은 경우에는 6년의 숙성 과정 중에 2년의 오크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굉장히 긴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되는 레드 와인이지.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의 와인은 복합적인 향신료 향이라든지 꽃향이라든지, 그리고 강렬한 탄닌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더욱더 오랫동안 숙성이 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같은 경우에는 담배향이라든지 가죽향이라든지, 우리가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숲속의 이끼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비 온 뒤에 산에 갔을 때 깊은 숲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젖은 흙향이라든지 젖은 돌향이라든지 복합적인 향과 우아한 탄닌을 느낄 수 있는 스타일로 탄생을 하고 있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브루넬로는 어떤 뜻이야? 이 브루넬로라고 하는 명칭은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현으로, 브루노라고 하는 것은 약간 갈색빛이 뜨는 조금 어두운 경향이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 포도 품종 같은 경우에는 산지오베제하고 비교했을 때 더욱더 어두운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브루노가 이제 브루넬로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이 브루넬로라고 하는 포도 품종의 명칭은 산지오베제
그로소라고 해서 불려지고 있어. 그래서 이 그로소라고 하는 이탈리아 표현은 좀 더 뚱뚱한, 좀 더 덩치가 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 산지오베제 그로소 같은 경우에는 산지오베제와 비교를 했을 때 알이 훨씬 더 크고 껍질이 훨씬 더 두꺼워서 산지오베제 그로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지. 그래서 이러한 포도 캐릭터 덕분에 장기 숙성에 적합한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한 사람이 있어. 바로 클레멘티 산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 19세기 중반 젊고 진취적이었던 약사 클레멘테는 전통을 깨고 새로운 와인을 발명하기로 결심을 해. 전례가 없던 4년 숙성 후 출시되는 와인을 선보였는데, 그 당시에는 와인의 장기 숙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4년 된 와인을 마시는 것은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규칙에서 벗어난 일이었지. 하지만 클레멘티 산티는 산지오베제는 장기 숙성에 적합하고 숙성될수록 더 좋은 장점을 보여준다는 것을 많은 실험 끝에 결실을 맺게 되지. 그의 외손자인 페루치오 미온디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텐누타 그레포 포도원에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해. 산지오베제 그로소로 만든 최초의 브루넬로 와인을 만들고 오랜 기간 오크베럴 숙성을 하여 만든 고품질의 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지. 그래서 페루치오의 성인 미온디와 할아버지의 성인 산티를 합쳐 비온디 산티 와인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첫 상업 생산자가 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와인 생산자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지.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3대 와인 중 공식적으로 가장 긴 숙성 기간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되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와인 테스팅 시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시간에 이탈리아 정기 시음회에서 최초의 브루넬로 나베를 사용한 TH 와이너리의 와인을 소개해드리고 테스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맛있고 더욱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인을 사람처럼 사람을 와인처럼